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타라오 씨와 또 김태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주한미군의 장기가 대거 이동한다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은 이게 미군이 한국에 병력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군이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있다. 그럼 미군이라는 것은 항상 주둔하는 지역과 거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연합훈련을요. 네. 근데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훈련을 하지 않고 일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하와이로 가서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장기간 그냥 훈련 없이 주둔한다는 것이 가능할 건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미군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션은 미 국방장관 대행이 또 이 부분도 가지고도 백악관이나 이런 부분과 갈등도 좀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타라오 씨는 미군 중령으로 네. 이렇게 네. 제대하셨지 않습니까? 네. 훈련 없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예. 훈련을 해야지 기능이 생기고 또 기능을 또 임프루브하고 예. 안 하면 그 기능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기능을 이제 제가 UFG 훈련을 제가 있었을 때 얼지 프리덤 가디언. 예, 얼지 프리덤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가을에 하는 것이고 또 그거 전에 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예. 독수리 훈련. Key Resolve, 예, Key Resolve. and Eagle, for 근데 Eagle.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에 했을 적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 이거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현역으로 계실 때. 예,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특히 미군들은 보통 한국 와서 1년 있다 가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2년 있고. 예.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떠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해야 돼요. 또 그건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해야죠. 예. 근데 왜냐면 한국군도 안 하잖아요. 한국군도 컴바인 엑서사이즈도 안 하고 연합훈련도 안 하고 또 한국만 하는 훈련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래도 미군이랑도 딴 데 가서라도 이제 얼마큼이나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그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심각해요. 훈련은 꼭 해야 되고 UFG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각자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랑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미국은 좀 그런 걸 하고 있고 한국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훈련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네. 북한이 작년 신년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제 한국 내에 주한미군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한반도에 그 부분이 북한의 집중적인 목표였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이 북한으로서는 훈련을 하지 않는 미군은 결국은 참모 문제로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경과하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은 떠나고 일부 그냥 참모로서의 헤드쿼터만 한국에 잔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북한이 노리고 있는 부분에 지금 문정권이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훈련을 못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북한에 침략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건 언제 한국 미군이 훈련하다가 바로 북한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이 주한미군이 전투력을 거의 상실케 만들기 위한 부분이다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한미 훈련이나 한미 이제 군의 posturing은 defensive고 방어고요. 북한이야말로 offensive한 엑서사이즈. 그리고 북한은 항상 되게 훈련을 해요. 해마다 훈련을 하고 근데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할 때는 여기저기서 특히 북한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 말이 얼마큼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능을 낮추는 거 특히 미국이 여기 오는 것도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일본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UN 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딴 나라에 이제 물자가 흐르고 뭐 비행기가 흐르고 그러면은 그 벌써 미리 가기 전에 그 나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미군이 그 이제 이라크 침공할 때 터키를 협조 안 해줘서 해먹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협조 안 하면은 뭐 딴 데로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벌써 그 협조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 이제 자산들이 뭐 한국을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일본을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거. 근데 그것은 이제 그것도 얼만큼은 이제 진짜 훈련을 안 해도 얼만큼은 뭐 이제 준비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면은 기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물론 북한은 그 기능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이나 또 다른 유엔군이나 이제 작동을 완전히 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어제 대수장에서 행사가 있었죠. 전시작전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대수장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라고 하는 큰 이슈를 가지고 한 것이고, 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 회원들이 한 900명 지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뭐 좀 덜 오셨습니다만은 한 500~600명 이상 참석을 하시고 민간인들도 좀 왔고, 그렇게 해서 대수장이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경과 보고도 있었지만 6~7분 연사들이 나와서 주제별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타라오 박사님도 나오셨고 저도 했고 또 그 세계 챔피언 선수 권투 챔피언 홍수환 씨가 마지막에 나와서 아주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강사로서 유명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서요. 네. 군 일부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뭐 한국군의 자존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시작전권 문제는 크게 부각시키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노무현 정권과 그걸 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제에 자기 임기 내에 지금 받아가겠다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도 뚜렷한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미군의 이 작전권을 박탈을 해서 갖다 놓음으로써 실제 뭐 능력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그건 논외시하고 갖다 놓음으로써 한국군과 미군의 이 결합, 이 조인트 될 수 있는 이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진 한국의 군 장성들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아니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타라오 박사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게 계실 텐데 사실 전작권 문제는요. 제 같은 사람은 국방연구원에서 전작권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이 분리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반대를 하다가 제가 아주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부에서 뭐 정직을 당했죠. 굉장한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건데 우리 국민께서는 이거 근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 분리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 슬로건은 자존심입니다. 전쟁 났는데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 그게 나라냐, 그게 주권국이냐 이런 이제 국민 자존심을 건드리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궤변인데 전작권이 미군 손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도 우리가 강력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작권이 분리된 대한민국 군을 북한이 더 두렵게 생각한다. 이제 이 궤변이거든요. 이제 북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 북한이 도발해도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궤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 전작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제가 여기서 뭐 복잡한 말씀을 드리기보다 딱 3가지 질문만 우리 들으시는 시청자보다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자존심 문제에 관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요 일반 국민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미국 분들하고 이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 가지고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다툼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나 국가 운명은 생존은 자존심보다는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전작권 체제 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로 싸우게 돼 있죠. 그래서 유니티 오브 커맨드입니다. 지휘권이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체제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냐. 여기에 답, 이거 해보시면 답이 있고요. 두 번째로요, 지금 체제에서 미군이 한국에 파병될 가능성이 높으냐, 분리됐을 때 파병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 지금 체제는 한미군이 같은 단일 체제하에서 대북 억제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 체제에서 미군이 와서 도와줄 가능성이 높으냐, 분리되어 있을 때 미군이 올 가능성이 높으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을 때 단일 체제에서 미군의 정보력과 장비력을 다 사용하면서 하는 단일 체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따로 떨어져서 중간에 통역 기구를 두고 협조해서 전쟁하는 것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이 세 질문에 답을 해보면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전작권을 지금 체제를 함부로 허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가 자존심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 모함 섞인 얘기들은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타로 박사님, 그 부분 관련해가 지금 한국군이 이제 3단계 제가 아칸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예. 우선은 저는 이게 자존심 이슈가 아닌데 자존심 이슈로 포장을 해서 여태 그렇게 팔고 있었어요. 예. 왜 이게 자존심이 아니냐? 아칸을 미국에서 가져오자? 그 말도 틀렸어요. 왜냐면은 아칸이 미국이 있어야지 그걸 가져오죠. 미국이 그걸 없는데 어떻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이 아칸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연합사의 한미연합사는 헤드쿼터스예요. 헤드쿼터스 그 스태프 그리고 진짜 이렇게 무슨 일이 뭐 전쟁이나 무슨 일이 터지면 와서 싸우는 군인들 있죠. 그 군인들은 지금 거기 없고 그러니까 force provider라고 딴 데가 있어요. 딴 조직 밑에 산하에. 근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산하에 있냐면은 Joint Chiefs of Staff 뭐죠? 합참에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U.S. Forces Korea, USFK, 그리고 U.S. Pacific Command, 그리고 또 미국의 커맨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밑에 다른 사령부들에 다 속해 있다가 이게 도와주러 온다는 거죠. 거기 다 지금은 그 상태라서 앞칸을 그 포스의 앞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 전쟁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넘버 1 전쟁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넘버 2는 양쪽에 한미 사령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들, 한국, 미국 대통령들, 한국, 미국 국방부 장관들이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이 포스를 여기로 줄 건가 안 줄 건가. 그래갖고 이거 주면은 그때 악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좀 보충 설명해야 될 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압콘이라는 것은 전작권을 말합니다. 예, operational control. 이걸 지금 타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미군이 와서 그 체제 안에 들어와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있는 연합사에는요, 이 간부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실제로 와서 싸울 병력들은 이 체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주인미군, 주한미군, 태평양 사령부 각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컨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전쟁이 되었을 때 들어올 군인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지금 미국이 돌려줄 앞칸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느냐,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제가 그 말 시작할 때 전시작전권 분리라고 제가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저는 환수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운동권들은 탈환 이런 얘기를 과거에 썼죠. 언제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뺏어갔습니까? 뺏어갔느냐고. 그게 탈환, 환수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리라고 쓰거든요. 그 지금 오 박사님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군이 3단계에 걸쳐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단계별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미국이 보고 그래서 이제 통과했다면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한 3, 4년 걸쳐서 진행된다. 그런데 지금 작전 훈련을 하지 않는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평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군이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 9.19 군사 합의 그것도 보면은 한국 밀리터리의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만 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훈련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진짜 한국 군인의 그 기능이 높여야지 되는데 그걸 깎아지는 일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하고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군이 묘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했을 때 이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뭐 한국군이 주장하는 미래사령부를 원래 뭐 용산에 뭐 둘러하고 그러다가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국 본부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미국도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특정한 목적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서 그래서 이제 미군하고의 이런 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가속화시키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한 우려로 미국이 설사 너네들이 원하는 미래사령부가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example 딴 데 example 드릴게요. 네이토가 유럽에 그 나토, 나토. 거기 보면은요, 거기도 그러니까 쉐입이라고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이라고 CFC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요. 한미연합사 같은.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그냥 한국과 두 나라만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게 한국이 미국의 full attention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토 밑에 나토는 이제 정치적이고 그 밑에 쉐입이라는 그 군인만 있는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도 미군 4star이 있어요. 미군 사승장군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네이토 나라들이 와서 이제 한국과 이게 섞여 있죠. 그 이제 헤드쿼터스 그 본부고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딴 데 이제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네이토가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작전한다 이렇게 참전이라는 하여튼 그러면은 그 쉐입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쉐입이 그 또 밑에 또 헤드쿼터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다 커맨더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기네들 보내고 싶으면 보내갖고 그걸 또 만들어. 그러니까 그 warfighting command라고 그 operational command. operation이 그 작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받은 임무를 갖고 이제 operation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operation을 한다는 것은 그 실무 professional 그러니까는 군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operational level. 그러니까는 이 에이브럼스 장군이 이걸 오퍼레이셔널 쪽을 볼 적에 미국 군인들이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를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 레벨이 아니라 뭐 Ministry of Defense 뭐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거는 군인, professional military의 전문적인 군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operational matter이기 때문에 이거는 national level이 아니라 strategic level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지금 한국에 오는데 뭐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의 입장을 좀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곧바로 뭐 미북 대화 국면을 조성해서 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오슬로 회담 내용을 보니까 뭔가가 빠져버린 뭔가 발표를 하려다가 어떤 그 발표 내용이 미국의 심기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해버려서 매우 좀 이상한 형태의 지금 이 선언이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정권도 처음으로 선 실무회담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대를 거의 낮춰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이제 와봤자 서로 별로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코맨더 얘기 아마 타로 박사님이 시간 제약 때문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셨어요. 어제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미리 연합군 사령부로 체제를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달고 한국군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오면 그 밑에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오겠느냐. 안 오겠죠. 예, 그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삼성장군으로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위 자체가 약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또 추가로 걱정하는 것은요. 미군이 다른 나라를 도와줄 때 그 나라 지휘관이 운영하는 부대 밑으로 미군을 파병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전쟁 나더라도 미군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연합사가 없어져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아니 연합 방위 체제를 그대로 남기려면 지금 있는 연합사 체제를 가지고 놔두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없어요. 어제 우리 타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제가 보충.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 사성장군, 사성장군 그리고 그 밑에 데피티 커맨더리 부사령관이 부사령관도 한국 부사령관인데 사성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낮다고 대피리라고 계급이 똑같아도 괜찮아요. 대피리는 그렇지만 대피리가 포스타이면 사성이면 이 커맨더는 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성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바뀌면은 한국에서 사성 장군이 커맨더가 되면은 미국 그 대피리가 사성 장군이라고 개런티가 없어요. 삼성 장군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장군이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국 안에서 미국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히 그 뭐 정보, 뭐 ISR, 뭐 여러모로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런 기능이 뭐 한국보다 많은 게 아니라 뭐 유럽, 그 나토, 엘리 다 저기 해도 굉장히 많은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전쟁이 나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사성 장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성 장군들이 그러니까 그 연합사는 아니지만 그런 사령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령부마다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이 이게 뭐지 리미트? 지원 그게 있는데 그거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들 사성 장군인데 한국의 연합사만 삼성 장군이 있으면 이 삼성 장군이 저기 경쟁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군사적 자원을 땡겨오는 데서 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한국 사성 장군이 미국 삼성 장군한테 가서 미국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완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우려죠. 예, 이제 저런 말씀을 어제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주신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뭘 할 거냐. 우리 한국 정부로 봐서는 정치적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서 한미 정상 간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이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뭘 상의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이 북핵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주변적 변수로 전락했거든요. 이 marginal variable, 주변 변수로 전락을 했어요. 그건 뭐 배경은 잘 아시잖아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동맹과 공조하지 않고 중국 눈치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이게 동맹이냐는 의심을 받았고 동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민족 공조에 매달리면서 또 이 한미 공조를 또 뒤로 또 2차적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 번 또 동맹이 흐트러졌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이건 정말 이게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마스터피스 글로벌 스트래티지. 전 세계적인 전략이에요. 여기에 동맹국, 70년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불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해양 세력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공조를 잘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일 감정으로 반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꺼러져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기조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오늘 집회 내용 중에 반중을 이야기하고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의 보수 세력들도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난 2017년 10월 11월 달에 한국에 요구했던, 그래서 한국에 응해줬던 삼불 정책. 네. 그러니까 삼불 약속. 네. 삼각 안보 동맹을 하지 마라, MD에 들어가지 마라, 사드를 그거 폐기해라고 요구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친미, 뭐 친일, 한국에서 친일을 하자 그러면 매국노처럼 취급하는데 우리는 오늘 친일을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미일이 삼각 동맹으로 또 한미일이 삼각 MD 미사일 방어로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친일보다는 연미 협일 이런 단어가 더 좋을 겁니다. 조금은 그냥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말을 하는데 아니, 친미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 시기가 걸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연자는 동맹연자거든요. 이게 동맹 연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건 좀 고상한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되고 저희들은 내놓고 친미 친일을 말하면서 그래 시비를 걸어라.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네네. 네,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왜 한국에는 이런 말을 못하냐는 건데 그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문정권이 네. 계속 쓸모없이 사실 네.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이제 네. 70년도 더 된 이야기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에서 네. 제일 약한 부분이 네. 지금 한국이니까 네. 한국을 일본하고 분열시켜서 네. 결국 네. 삼미일 삼각 네. 안보 구도나 네. 또 MD 이런 네. 걸 깨기 위해서 네. 일부러 쓸데없이 그 문제를 네. 이 친북 친중적인 정권이 네.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위안부 네, 문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 북한에서 탈북하는 여성들이 중국에 가서 성매매하고 그거는 인신매매, 성매매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야? 숫자도 더 크고 그 일은 지금 진행돼 있는 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이 말만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 딱 붙어가는 게 친북하는 사람들은 친중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는 좌파가 네. 그 자유, 인권, 네. 그다음에 데모스트레이션, 네. 뭐 이런 민주화 네. 이런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자기들이 지지해야 된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서 한국의 운동권 가요 노래조차도 맞아요. 님을 위한 행복까지 불렀다는데. 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친북과 친중과 또 반일은 한 세트로 네. 가게 되는 일종의 이 자기들 내부의 네. 어떤 전략으로 있다. 네. 그래서 계속 문재인은 지금 네. 이 친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은 보수 정권도 잘못이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이해할 수 없는 예. 뭐 아마 본인의 가게 집안에 있던 히스토리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일본과 이렇게 마주치다가 급작스럽게 예. 그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또 그게 졸속이다는 시비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반일 문제 한국의 예.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영적 프레임이 예. 미국이 굉장히 그걸 머리 아파하고 있죠. 이 네. 미국의 어떤 태평양, 예, 인도 물론이죠. 태평양 구도나 이런 부분에서. 예, 물론이에요. 제가 잠깐 사이드로 예. 이거 얘기를 해줄게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예. 적에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좀 있었죠.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언제 어느 학교 좀 다녔습니까? 그거는 기억나. 그거 나중에 말할게요. 네, 나중에 말하시죠. 예, 근데 그랬는데 미국에 이제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어느 반에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일본계 여자예요. Japanese American. 근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는 일본 사니까 우선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했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를 했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몰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 완전 미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너무 상냥하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자꾸 반일 그 감정을 저기 하는데 그거는 필요도 없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일을 해야지 친중을 할 수 있고 친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네. 미국에서 쭉 사셨던 분도
한국에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 문제에서. 타로 박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죠. 우리 안보 관련해서도 계속 교류를 해왔고 또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계시죠. 지금 일본 문제는 말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짓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나 뭐 독도 영유권 문제 이런 문제가 부닥치면 우리가 꼬장꼬장하게 다 밝히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냉정하게 일본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돼요. 네. 예. 자, 박사님, 이제 시간도 됐고 한데요. 네. 한국의 시청자분들한테 좀 본인 개인의 소회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나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여태 문 정권이 하던 일들이 뭐 아직도 계속 한국의 나쁜 일을 계속 하지만은 약간 이렇게 포인트 리플렉션이라나? 예, 아주 제일 낮은 포인트는 지났다고 봐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예. 그래서 조금 희망이 보이고, 예.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멀었어요. 그리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할 일 중에서는, 그러니까는 우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몰려주고 남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 사람한테 붙잡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을 깨우게.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organize. 조직적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저쪽에서 또 잘하는 거 뭐냐면요. 마케팅하고 advertising 이런 거 잘해요. 패키지 아주 이런 것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한다. 예, 이거 종이 컵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컵에다 놓고 더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의 중요한 가치를 acknowledge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액티브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하신 말씀? 네, 뭐 타로 박사님하고 같이 와서 저도 유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예, 폐에 일어나고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깨어나게 하는데 우리 황장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